시민참여센터와 한인단체들이 함께 한인사회 현안들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이민자 단체들이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올바니 주정부 청사에서 렌트 안정법 개정 및 연장과 관련해 시위를 벌이던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소상인들에게 부과된 첫 번째 벌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연방정부가 이민자 보호소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영어 교육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정치인들과 주민이 함께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 시민참여센터와 한인단체들이 함께 한인사회 현안들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시민참여센터가 마련한 행사에는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 찰스은 뉴욕 한인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미팅에서 존 리우 뉴욕주 상하원 의원과 론 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드림 액트,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하우징 법안 등 뉴욕주 주요 현안들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종업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렌트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빚을 질 수가 없어서 헐값에 가게를 팔려고 합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이 스몰 비즈니스는 저는 정치에 나온 이유가 이 스몰 비즈니스 때문에 나왔고 우리의 스몰 비즈니스의 크민을 더 큰 몫을 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공무원으로 나왔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시민참여센터는 이민자들을 위한 예산 책정과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 스몰 비즈니스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매년 의회에서는 스몰 비즈니스에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통과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요구사항들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오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참가 등록은 kagc.us에서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정치인들과 이민자 단체들이 함께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 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11일 뉴욕주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동규 기자입니다. 민권센터가 소속된 그린라이트 연맹은 오늘 오전 퀸즈 도서관 앞에서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취득 허용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토비엔 스타비스키 주 상원 의원, 론 김 주 하원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취득 허용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 first is that when people are driving a car, it's registered, the person has insurance, and it's safe. 근데 이런 이민자들이 일을 안 하면은 경제가 없습니다.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해주자. 근데 그거를 반대한다는 거는 우리의 이민 국민들을 너무 다 무시한다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는 작년 중간선거로 인한 뉴욕주의 정치 구도의 변화, 그린라이트 연맹 등 이민자 단체들의 꾸준한 캠페인 덕분에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에 근접했으며 이번 회견을 통해 법안 통과에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민권센터와 종교 지도자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은 오늘 아직 찬동하지 않은 주상원 의원들이 꼭 찬동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요. 이 그린라이트 빌은 단지 서류 미비자뿐만이 아니라 뉴욕주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법안이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기 전에 꼭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린라이트 연맹은 올해 초부터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취득 허용 법안 통과를 위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개최했으며 앞으로 롱아일랜드,
허드슨 밸리, 센트럴 뉴욕 지역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등 로비 활동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주 의회 회기를 10여일 앞두고 뉴욕주 올바니 주정부 청사에서 렌트 안정법 개정 및 연장과 관련해 시위를 벌이던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강력한 렌트 안정법 통과를 요구해온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세입자들 61명이 지난 4일 올바니에서 시위 도중 불법 방해 혐의로 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중 2명에게는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날 시위자들은 뉴욕시 원베드룸 아파트 월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노숙자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강력한 렌트 안정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시위대는 9개 법안 모두를 외치면서 의회가 세입자를 위한 9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압박했습니다. 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후원을 받고 그들을 위한 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쟁점은 건물주들이 건물 수리 후 들어간 비용을 만회하기 위한 렌트 인상 권한을 인정하느냐는 것인데 건물주들은 건물 수리를 위해 큰 돈을 쓰고도 렌트를 올릴 수 없다면 건물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지난해에만 건물주들이 렌트 안정법의 영향을 받는 건물의 관리와 보수 등의 공사를 위해 133억 달러를 썼다고 밝히고 이는 뉴욕시 경제에 224억 달러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건물주들의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사 비용을 허위 보고하고 렌트를 올리는 교활한 건물주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소상인들이 비즈니스 규정 위반으로 인한 많은 벌금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이들에게 부과하는 첫 번째 벌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주 상하원에 계류 중인 법안은 소상인들이 비즈니스 규정 위반으로 부과받은 첫 번째 벌금을 면제해주며 해당 위반 규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이 법안은 보건 및 환경과 관련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존 맥도날드 주 하원 의원과 애나 카플란 주 상원 의원은 210만 뉴욕주 스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동료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로 소상인들이 매번 바뀌는 새로운 규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소상인연합의 그렉 빌라 국장은 뉴욕주 내 스몰 비즈니스는 뉴욕주 경제 성장의 엔진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너무 많은 규정과 벌금으로 소상인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오는 19일 회기 마감 전까지 통과돼야 합니다. 연방정부가 미 전역 이민자 보호소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영어 교육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은 이들에게 교육과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플로레스 협의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민자 보호소에 공문을 보내 영어 교육 교사에 대한 임금 지불 요청과 법률 서비스나 오락 활동 등에 대한 비용 청구를 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더 이상 많은 이민자들을 위한 보호소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부가 보호소 어린이에게 교육과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플로레스 협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지원 비용을 중단하는 것일 뿐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협의 사항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보호소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나 이민자 옹호 단체 등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 보호소에 있는 이민자 어린이의 수는 13,200여 명으로 이 중 11,500여 명이 성인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어와 체포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소는 영어 교육 등을 위해 교사들에게 임금을 미리 지불하고 보건복지부에 비용을 청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이미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들 어린이를 위한 영어 교육과 법률 서비스 제공은 이들의 망명 신청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뉴욕시가 그동안 교통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은 아이스크림 트럭을 무더기로 압류하고 이들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수년 동안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트럭의 차량 등록을 바꾸는 수법으로 차량 압류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는 한 대당 최소 $10,000의 주차 위반 등 교통 위반 티켓 범칙금을 내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46대의 아이스크림 트럭을 전격적으로 견인 압류 조치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이스크림 트럭 중 90대가 2009년부터 내지 않은 범칙금이 $450만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시내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트럭 회사인 뉴욕 아이스크림의 경우 76대의 아이스크림 트럭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22,495장의 교통 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대형 아이스크림 트럭 회사들은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명의뿐인 쉘 컴퍼니를 설립해 뉴욕주 차량국에 매번 아이스크림 트럭의 차량 등록을 바꾸는 수법으로 차량 압류를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수년 동안 아이스크림 트럭이 교통법을 위반하고 위험하게 뉴욕시 거리를 누벼오는 등 공공안전을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압류된 트럭들은 밀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또 관련자 100여 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복수 국적자들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국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국적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 거주 한인은 6,8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한국 국적을 포기한 5,695명은 전년도 한 해 전체의 1,905명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미국이 4,182명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13.6%, 오스트레일리아 8.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국적 이탈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적용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효에 따른 것으로 한국 정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부모들이 출생 직후 서둘러 국적 이탈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70년 만에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들의 국적 이탈 연령 상한을 현행 18살에서 25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현재의 혈통주의 국적법을 대폭 손질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이민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종업원들에 대한 $450만 배상금 소송에 걸린 금강산 식당의 유지성 대표가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유 대표에게 체불 임금 $270만 종업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맨하탄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일 지난해 4월 내려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금강산 식당의 유지성 대표에게 만장일치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이 어제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유 대표에게 한인 종업원 김모 씨 등 9명과 히스패닉계 종업원 2명 등 모두 11명에게 최저임금과 시간 외 근무수당 등 $267만 2,657 30센트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강산 식당은 배상금 등 $450만 상당의 채무액을 갚지 못해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지난해 5월 파산 보호를 해제하며 경영을 정상화했지만 종업원들은 유 대표가 배상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 명의의 3개 부동산을 아내에게 사기 양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법원은 종업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대표는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결국 이번에 패소한 것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젯밤 LA 국제공항 일부 터미널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되고 탑승 절차가 지연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LA 국제공항 측에 따르면 LA 수도전력국에서 생긴 문제로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세 곳의 터미널에서 약 4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최소 20여 편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특히 터미널 1은 오늘 새벽 6시쯤 1,500여 명의 승객에 대해 재검사를 하기 위해 사우스웨스트 항공 11편이 추가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탑승하는 탐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은 정전 사태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항 측은 모든 터미널의 전기는 복구된 상태지만 취소된 항공편이 아직도 많다며 공항에 도착하기 전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시동만 걸어놓은 채 자동차를 정차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폴 코레츠 LA시 의원은 자동차 시동을 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엔진 공회전인 이른바 자동차 아이들링이 대기 환경과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2분 이상 주차할 경우 자동차 시동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연방에너지국은 이 같은 법이 시행될 경우 미 전역 도로 위에 500만여 대의 차량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뉴욕과 하와이주 등 8개 주에서도 자동차 공회전 금지법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오늘부터 모리스 카운티의 6개 버스 노선에서 탭 기능을 장착해 시범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노선 승객들은 탑승 시 발권된 버스 티켓이나 스마트폰의 앱으로 버스에 부착된 기기에 탭하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이 시스템을 모든 뉴저지 트랜짓 이용객들에게 서서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버가 다음 달 7월 9일부터 뉴욕에서 공항과 맨해튼 사이를 운행하는 헬리콥터 서비스인 우버콥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우버콥터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로우 맨해튼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 선착장 사이를 운행하며 시간은 8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일반적으로 편도 이용 시 $200에서 $225 정도입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최대 5일 전에 예약할 수 있고 짐은 40파운드 가방 1개만 허용됩니다. 오는 10일부터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와 테너플라이, 티넥, 듀몬트, 파크리지 등 5개 학군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앱은 학생에게 위협적인 행동이 가해지거나 사이버 왕따 피해 등을 당했을 경우 학교와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또 학생이 학교 당국의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는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강보험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목표로 관리형 장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안내와 상담이 진행되며 희망자에 한해 무료 법률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워크숍 참가는 무료이며 간단한 다가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영상 16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월요일 흐리고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